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 보셨나요?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이 저 멀리 남미의 베네수엘라 유전을 고치는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단순히 돈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이 나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서 우리 주유소 기름값을 리터당 1,000원 아래로 떨어뜨려 줄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트럼프의 거대한 마법쇼에 속고 있는 걸까요? 오늘 머니픽션의 주제는 바로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잭팟, 내 세금이 석유가 되어 돌아온다면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앞날의 생활비가 어떻게 바뀔지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파트너 머니픽션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026년 1월, 지금 전 세계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 소식으로 들끓고 있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트럼프가 이 거대한 빌딩의 무단 점유자를 끌어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이면에는 단순히 독재자의 몰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 노련한 비즈니스맨은 이제 명도 소송이 끝났으니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대금을 누가 내느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세금으로 채워진 국가 보조금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15년 경력의 전략가로서 트럼프가 왜 우리 세금을 써서 남의 나라 유전을 고쳐주려 하는지, 그리고 그 영수증이 결국 누구에게 전달될지 현미경처럼 파헤쳐 드릴 거예요.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해볼까요? 트럼프 정부는 최근 아주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베네수엘라 에너지 인프라 재건 보조금이에요. 말이 좋아 보조금이지. 사실상 미국 석유 기업들에게 자, 너희가 가서 베네수엘라 유전 싹 다 고쳐놔. 돈은 우리가 대줄게라고 선언한 겁니다. 쉐브론 같은 기업들은 벌써 입꼬리가 귀에 걸렸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수십 년간 방치되어 썩어가는 베네수엘라의 황금 유전을 나라 돈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쉐브론 주가는 이번 주에만 벌써 폭등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트럼프는 평소에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할 법한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들고 나왔을까요? 그건 트럼프의 머릿속에 베네수엘라가 국가가 아닌 수익률 극대화가 필요한 급매물 상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상가 고치는데 우리 세금 좀 써서 인프라 깔아주면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기름 우리가 싸게 가져올 수 있잖아. 그럼 미국인들 주유비 아끼고 인플레이션도 잡고 일석이조 아냐, 이런 식이죠. 트럼프는 이걸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베네수엘라의 유전 상태는 처참합니다. 수십 년간 기름만 뽑아먹고 관리를 안 해서 파이프는 다 녹슬었고 추출 장비는 고철 덩어리가 됐어요. 이걸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자기 돈 들여서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래서 트럼프가 총대를 맨 겁니다. 국가 보조금이라는 마법의 지팡이를 휘둘러서 기업들의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어준 거예요. 쉐브론이나 엑소모빌 입장에서는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세계 최대 유전의 운영권을 손에 쥐는 셈이니 이건 비즈니스 역사상 유례없는 꿀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썩은 인프라를 18개월 안에 정상화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10년간 최대 72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 기회를 열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 돈 정말 우리에게 기름값 인하로 돌아올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보조금을 매개로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권을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독점하게 만들려는 포석을 깔고 있어요. 우리가 돈 들여서 고쳐줬으니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우리가 먼저, 그리고 제일 싸게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논리죠. 이건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니라 남미의 석유 패권을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럼 상상해보세요. 2026년 말 트럼프의 이 마법이 성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유소에 갔는데 리터당 가격이 세 자릿수로 찍히는 날이 정말 올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 통장 잔고는 정말 늘어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머니픽션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실보다 더 리얼한 상상의 시나리오 준비되셨나요? 잠시 후 파트 2에서는 휘발유 1달러 시대가 가져올 달콤한 유혹과 그 뒤에 숨겨진 에너지 노예라는 무시무시한 함정에 대해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에너지 주식 혹은 앞으로 살까 말까 고민 중인 그 종목의 운명이 여기서 결정될지도 몰라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이제 상상의 나래를 조금 더 펼쳐볼까요? 때는 2026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추운 겨울날입니다. 여러분은 차를 끌고 주유소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전광판을 보고 눈을 의심하죠. 휘발유 1리터당 980원. 불과 1년 전만 해도 2,000원을 넘나들며 우리 속을 태우던 가격이 이제는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이게 꿈일까요? 아닙니다. 트럼프의 보조금을 듬뿍 받은 쉐브론과 엑손모빌이 베네수엘라의 거대한 유전을 완전히 부활시킨 세상, 바로 머니픽션 속의 2026년입니다. 이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주머니 사정이 엄청나게 여유로워집니다. 한 달의 기름값으로 30만 원씩 쓰던 평범한 직장인 김 씨를 떠올려 보세요. 이제 김 씨는 15만 원만 내면 됩니다. 남은 15만 원으로 가족들과 소고기 파티를 하거나 그동안 사고 싶었던 최신 가전제품을 할부로 지를 용기가 생기죠. 물류비가 뚝 떨어지니 택배비도 내려가고 마트의 신선식품 가격도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사람들은 다시 대형 SUV를 사기 위해 자동차 매장으로 몰려들고 고속도로는 주말마다 여행을 떠나는 차들로 가득 찹니다. 이른바 에너지 축제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이 거대한 도박에 미리 올라탄 영리한 투자자들은 축제 중에 축제를 즐깁니다. 베네수엘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분기마다 통장에 꽂히는 석유 배당금은 그야말로 제2의 월급이 됩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말합니다. 역시 트럼프다. 우리 세금을 써서 남의 나라 유전을 고쳐준 게 결국 우리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돌아왔다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다들 아시죠? 이 달콤한 축제의 이면에는 트럼프가 설계한 아주 정교하고도 무시무시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에너지 저가 미끼 전략입니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싸게 기름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미국의 에너지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죠.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가 텔레비전에 나와 특유의 제스처를 취하며 이렇게 선언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너희에게 기름을 세계에서 가장 싸게 공급해주고 있지? 덕분에 너희 경제가 살아났잖아. 그런데 왜 너희는 자동차는 독일 차를 타고 반도체는 다른 나라 걸 쓰니? 이제부터 우리 기름을 계속 싸게 쓰고 싶으면 너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미국산으로 바꿔라. 만약 미국산을 우선적으로 쓰지 않으면 내일부터 너희 나라로 가는 석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3배로 올리겠다. 이게 바로 에너지 저가 미끼의 본질입니다. 처음에는 싼 가격으로 우리를 중독시킨 뒤 나중에는 그 에너지를 인질 삼아 한 국가의 경제 주권을 흔드는 거죠. 기름값은 아꼈는데 내가 사는 차와 옷, 음식 가격이 미국산 우선주의 때문에 2배로 뛴다면 과연 우리는 이득을 본 걸까요? 결국 우리는 저렴한 기름값이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미국의 거대한 무역 압박에 굴복하게 되는 꼴입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건물주가 월세를 깎아주는 대신 가게에서 파는 모든 식재료를 자기네 농장에서만 사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보조금의 역설입니다. 미국 석유 기업들은 이제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단 하루도 베네수엘라 유전을 운영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지시를 받는 국영기업처럼 변하는 거죠. 트럼프의 기분에 따라 혹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 세계 유가가 자고 일어나면 10%씩 널뛰기 하는 시대가 옵니다. 정보가 빠른 거대 자본은 이 변동성을 이용해 돈을 쓸어 담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자고 일어나면 반토막 나 있는 계좌를 보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도박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더 있어요. 유가가 낮으면 무조건 경제에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이 폭발하면서 유가가 급락하면 다른 산유국들은 어떻게 될까요? 중동의 국가들, 그리고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 미국의 다른 중소기업들은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2026년 중반부터 텍사스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줄도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한 사람의 손에 의해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머니 픽션이 소름 돋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상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일기 집권 당시부터 에너지를 정치적 무기로 쓰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고 2026년에 베네수엘라는 그 무기를 완성하기 위한 거대한 실험실일 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트럼프가 뿌리는 그 보조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내미는 저렴한 유가라는 계약서 뒷면에 적힌 아주 작은 글씨를 우리는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이죠. 미니훅 하나 드릴까요?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 저가 미끼 전략은 단순히 기름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심지어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오는 빵 가격까지 전부 미국이 결정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리고 석유가 경제지표가 아닌 정치적 흉기가 된 시대에 우리가 챙겨야 할 진짜 수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혼돈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실전 가이드와 함께 트럼프의 잭팟이 우리 지갑에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최종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진짜 전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축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차가운 영수증과 생존을 위한 전략뿐이에요. 트럼프가 버려놓은 이 거대한 에너지 도박판에서 우리 같은 개인들이 단순히 기름값 싸졌다고 좋아하며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어쩌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3가지 실전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에너지를 경제 지표가 아닌 정치적 변수로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중동에 전쟁이 나거나 오펙이 감산을 하면 유가가 올랐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 베네수엘라 보조금 집행 속도,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점유율에 따라 유가가 결정될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에너지나 물류 관련 종목을 들고 계신다면 이제는 차트보다 트럼프의 사회관계 망서비스나 백악관 브리핑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유가가 낮아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 유가가 어떤 정치적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정보력이 곧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절실합니다. 머니픽션에서 보셨듯이 저유가는 강력한 무역 압박을 동반합니다. 미국이 에너지 저가 미끼를 던지면 우리 수출 기업들은 원가 절감 혜택보다 더 큰 관세 폭탄이나 미국산 부품 사용 강요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저유가 수혜주라고 해서 항공주나 하운주에 몰빵하는 건 위험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압박에서도 자유로운 기술력을 가졌거나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내성이 있는 방어적인 자산에도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이 이 혼란스러운 에너지 도박판에서 예산괴의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을 경계하세요. 트럼프의 보조금 정책은 필연적으로 내부 정보를 가진 거대 자본에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어느 유전이 오늘 복구됐고 내일부터 얼마나 더 많은 기름이 쏟아질지는 쉐브론이나 엑소모빌의 핵심 관계자들만 알겠죠. 우리 같은 개미들이 그 정보를 알았을 때는 이미 주가가 정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직접적인 에너지 선물 투자보다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인류 기업들의 배당주에 주목하세요. 유가가 널뛰어도 그들은 정부의 보조금과 독점적 생산권을 통해 수익을 챙길 테니까요. 그들의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 갖는 것이
가장 안전한 무임승차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진짜로 우리나라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1,000원이 되는 날이 올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시장 논리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정치 논리로는 가능합니다.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 혹은 동맹국을 길들이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풀고 베네수엘라산 기름을 헐값에 넘긴다면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담긴 기획 가격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싼 기름값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할 다른 비용이 숨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어볼 시간입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잭팟은 우리에게 두 가지 얼굴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당장 눈앞의 생활비를 아껴주는 천사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경제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에너지 노예의 얼굴이죠. 석유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흉기이자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불도저의 연료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머니픽션, 단순히 상상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나요? 트럼프가 보조금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순간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기름값이 싸지는 축제를 즐기되 그 축제가 끝난 뒤 날아올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통찰력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핵심 요약 3줄 들어갑니다. 1. 트럼프의 보조금은 석유 패권을 통째로 사기 위한 인수자금이다. 2. 저유가는 공짜가 아니며 강력한 무역 압박이라는 미끼가 달려있다. 3. 변화하는 에너지 정치학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한다. 여러분은 트럼프의 이 과감한 베팅이 결국 우리 지갑에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독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공부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머니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